신나는 바캉스의 계절 여름. 시원한 여름을 위해 노출은 기본이건만 허벅지, 팔뚝, 복부에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르는 군살들이 문제. 날씬한 몸매를 위해 지방 흡입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비만 치료는 물론 몸매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지방 흡입. 그 효과는? 군살을 잡아라. TV 주치의에서 지방 흡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 주치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요즘 남성들뿐만 아니라 네. 남성들까지도 이제 탄탄하고 이런 슬림한 몸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 중요하죠. 네, 이 더운 여름을 맞아서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도 시도해 보시고 또 지방 흡입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 지방 흡입이라고 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안전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지방 흡입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준환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제가 알기로 지방 흡입은 원래 이제 고도 비만 환자들한테 좀 많이 쓰던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이제 고도 비만이 아니신 분들도 좀 지방 흡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지방 흡입을 원하시는 분들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추세인데요. 실제적으로 지방 흡입을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슬림한 몸매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떤 치료적인 접근으로 요즘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말씀하셨던 고도비만 환자라든지 아니면 대사증후군, 그다음에 고지혈증에 대한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지방 흡입이라고 하면 한 번에 지방을 빼내준다니까 솔깃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아프진 않을까, 혹시나 수술 후 흉터가 남진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떤가요? 예, 일단 흉터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지방을 예를 들어서 허벅지를 한다 그러면은 팬티 라인 쪽으로 최대한 접근을 해서 지방을 빼기 때문에 흉터가 크게 눈에 띄지는 않고요. 그리고 상체를 지방을 뺄 경우에는 주로 겨드랑이 안쪽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복부 지방을 뺄 경우에는 배꼽 위아래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통증에 대해서 겁을 내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반 수술과는 조금 다르게 실제적인 통증 양상을 저희들이 이제 덜 페인이라고 하는 둔통 양상으로 나옵니다. 대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지속이 되는데요. 그 기간만 불편하시고 그 이후에는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걱정도 크게 많이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통증도 통증이지만 이제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 가끔 이제 지방 흡입 시술을 받으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망했다 이런 기사가 가끔 나오거든요. 보통 왜 사망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방 흡입 시술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한 겁니까, 그게? 때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지방을 빼는 부위는 피부 및 주로 저희가 이제 피하라고 부르는데 피하 쪽 지방을 접근을 해서 빼줘야 되는데 간혹가다 근육을 관통을 해서 저희 장기 손상이 와서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고요. 과하게 너무 뺐을 경우에는 출혈이 좀 세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위험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많은 양을 맞습니다. 한꺼번에.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한 상담과 정확한 시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한번 지방 흡입에 대한 궁금증을 OX 퀴즈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왠지 오늘은 좀 잘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에요. 네, 지방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공부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네.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방 흡입 시술, 여름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여름엔 피하는 것이 좋다. 일단 미용상의 이유라면 여름이 되기 전에 빼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위생상의 문제일까요? 일단은 X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하는 게 좋나요? 예, 맞습니다. X입니다. 여름에 굳이 피해야 될 이유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여름에 지방 흡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팔뚝이라든지 허벅지, 종아리 쪽, 그러니까 비키니나 아니면 좀 짧은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술을 하고요. 계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지방 흡입 자체가 하고 나서 통증은 2, 3일밖에 지속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계절에 대해서 꼭 어떤 계절은 피해야 된다, 어느 계절에만 해야 된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치료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절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름에 해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뭐 전문의와 상의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그럼요.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 지방 흡입 시술을 하면 체중이 감소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아니, 당연히 지방을 빼내는데 네. 무게가 줄지 않겠습니까? 어떤가요?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저는 X를 들겠습니다. 왜요? 예. 그 이유는 지방 흡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0cc의 지방을 제거를 했다 그러면은 지방 1000cc만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수술을 할 때 투메센트라는 용액을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용액이나 피하 지방을 제거를 할 때 같이 딸려 나오는 섬유질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방이 1000cc가 나왔다라고 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얼마만큼의 지방을 제거를 했다고 해서 그만큼의 케이지, 즉 이제 체중이 감량하거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비례를 할 수는 있겠지만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번 수술 받았다 해서 체중이 뭐 확 빠지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부분 비만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지방 흡입 시술을 하면 요요 현상 없이 살을 뺄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제가 뭐 다이어트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저도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네. 하지만 세상에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X인데요? 네, X. 예, 어떤 맞습니다. 말인데? 정답은 X인데요. 네. 예. 일단 지방 흡입이라는 것 자체가 지방 세포를 체외로 강제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인데요. 지방을 흡입을 하고 나서 해당 부위에 살이 찌는 현상은 사실 드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방 흡입을 했다고 해서 운동이나 뭐 식이요법, 다이어트가 병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들 많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지는 사람 않습니다. 심리가 난 지방을 뺐으니까 공들여서 그것도. 먹어도 돼.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방 흡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 흡입 이후에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환자분들에게 빼는 거는 나의 역할이지만 그건 50%밖에 되지 않고 그걸 유지를 하고 조금 더 체중 감량해 주는 거는 당신의 몫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요요 현상 자체는 있을 수는 있으나 해당하는 부분이 다시 살이 찌거나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허벅지를 뺐을 경우에 과도한 식습관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엉덩이나 종아리가 쪄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완전돼요. 네, 예. 그렇군요. 빼주는 건 원장님이지만 관리는 당신이 하는 것이다. 네.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죠, 아무래도. 네. 예를 들어서 허벅지를 뺐다 그러면 허벅지 부위에 대한 운동을 사실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강화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복부를 뺐다 그러면 복부 부분에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한 번씩 여쭤보시는 게 유산소, 무산소 운동이 어떤 차이가 있냐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병행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시거든요. 그럼요. 제가 그렇게 해서 운동요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먹는 것은 칼로리를 계산을 하셔가지고서 과량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거는 좀 피하셔야 되고요. 그럼 관리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이게 뭐 그 부분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절대 관리 없이는 유지되기 힘들다는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방 흡입 시술이 항상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 말끔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울퉁불퉁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지 않나요? 예, 지방 흡입 수술 상담 전에 꼭 여쭤보는 게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라고 여쭤보시는데요. 가장 많은 부작용이 사실은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것과 제대로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아, 네. 예, 물론 제대로 빠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피부가 늘어져서 나오는 현상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의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부작용으로는 너무 과하게 뺐을 경우에는 피부가 유착되거나 괴사가 돼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육의 손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장기 손상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은 숙련된 의사를 찾아서 전문의와 함께 같이 상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마취예요, 마취. 모든 수술은 마취를 하잖아요. 이거 마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과거에는 사실 전신 마취를 통해서 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한 15년, 20년 전에 미국에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통해서 그리고 전신 지방 흡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망 위험도라든지 다른 부작용 위험도가 많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특히나 개원가 쪽에서 많이 하는 수술은
전신 마취보다는 수면 마취를 이용을 해서 네.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마취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부위별로 빼기 때문에 마취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하실 수는 있지만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사실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마취 할 때 좀 개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모니터링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병원 좀 잘 찾아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준환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푹 꺼진 이마와 그늘진 눈밑 그리고 광대까지 탱탱함을 잃어가는 얼굴 때문에 한숨만 푹 쉬고 있다면 채널 고정.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는 얼굴에 젊음을 채워준다는 지방 이식 수술. 효과도 좋지만 잘못된 시술로 부작용도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세월을 비껴갈 순 없지만 동안을 유지할 순 있다. TV주치의에서 어려지는 동안 성형, 지방 이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살이 많아서 걱정인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 얼굴 쪽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살이 빠지고 홀쭉해져서 고민하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다 보면 이 볼살이 빠진다고 하죠. 네. 그래서 좀 나이가 들어 보일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내일은 이 푹 꺼진 얼굴을 생기 있게 만들어준다는 지방 이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무리할게요.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찾으세요.